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최근에 나온 뉴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아파트 중위 가격이 얼마래요? 이제 10억을 돌파했답니다. 10억. 그죠? 늘어나는 주택 난민. 중위 전세도 1년 새 1억 4천, 그러니까 1억 한 2억 정도 올랐습니다. 실제로 2억 이상 올랐습니다. 중위 가격 전세도.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수도권으로 밀려나가던가 아니면 저렴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세대 주택 시장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위 가격이 10억 돌파했어요. 엄청난 거죠. 자, 얼마 전만 해도 중위 가격이 5억 이내, 6억 이내, 9억 이내 했는데 이제 10억입니다. 중위 가격이 10억 만드는 게 뭐 쉽습니까? 9억 이상부터는 또 대출 규제를 받아요. 대출이 많이 나오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대출 문제는 좀 풀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나 1주택자 갈아타기 이런 분들은 좀 많이 풀어줘야지 돼요, 사실상. 근데 어쨌거나 중위 가격이 10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폭락론을 아직도 예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누구의 말인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말을 믿고 조금만 기다리면 당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해 드리겠다.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면 집값을 떨어뜨릴 테니까 기다리십시오라고 하면서 공시가는 계속 올리니까 집값이 쉽게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아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참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어쨌거나 2021년 2월달 현재 중위 매매 가격이 9억 6,480만원 9억 6,480만원입니다. 조만간 10억대를 넘어서 중위 가격이 11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아마 올 연말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는 중위 가격 아파트가 나오지 않을까. 6억의 중위 가격이 6억일 때 혹시라도 폭락론을 예찬하시는 분들의 말을 듣고 집을 매도하셨던 분들이라든가 6억일 때 7억일 때 혹은 5억일 때 이럴 때 요 정도 됐을 때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데 아니야 좀만 기다리면 많은 공급을 통해서 주택가격을 떨어뜨릴 때니까 기다려 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성큼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사람들 얘기처럼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절대 집을 사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분들을 이야기를 경청하셨던 분들은 사실상 지금 누구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누군가 내 인생을 바꿔주기를 기대하지 마라. 나의 삶은 내가 알아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상승은요, 서울에 누가 강북단지들이 주도했다. 강북단지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강북단지들이 주택가격 상승, 아파트가격 상승을, 중위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북에 웬만하면 이제 중위가격이 10억인 거야. 강북도. 그죠? 30평대가. 강북 14개 아파트 중 중위가격은 지난해 2월만 해도 6억대였어. 앞서 봐서 1년 전만 해도 6억대였는데 지금 거의 8억 5천, 9억대에 육박합니다. 1년 만에 6억짜리가 거의 8억 5천까지 뛰어버린 거예요. 1년 만에 여러분. 이게 가당치 않은 이야기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데 안타까운 거는 요 금액에서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겁니다. 지난 1년간 서울 전체 중위가격은 5,264만원이 오르는 동안 강북은 2억 946만원이 올랐다가 1년간 서울 전체는 5천만원이 오르는 동안 강북은 한 2억 1천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랐다는 거고요. 약 4배가량이 더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 실수요자들이 서울 밖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결국 수도권 전체, 이거 풍선 효과라 그러죠. 그러니까 앞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2019년 한 해는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에서 진 게임이 아니에요. 누구와의 게임에서 졌냐? 2019년도는 실수요자와의 전쟁에서 진 게임입니다. 2020년도 역시 투자자들보다는 실수요자들과의 전쟁에서 정부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실수요자들은 눈치 빠른 실수요자들이라든가 지금이라도 늦었으니까 지금 내 집 마련을 빨리 해야겠다는 실수요자들은 지금 애가 타는 거예요. 지금. 네, 하루가 다르게
몇 달 사이에 몇 천만 원씩 집값이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전체가로 가격이 퍼지고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죠? 뭐 안산 같은데 집값 오른 거 보세요. 인천 구도심 집값 오른 거 보고 파주가 10억이 이게 야 파주가 10억입니다, 여러분. 참. 김포 뭐 이런데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지금. 뭐 구리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뭐 의정부도요 지금 2억 2천짜리 24평짜리 아파트가 지금 3억 7천 가요. 이게 1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예, 호원동 같은 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의정부 호원동. 사실상 집값 안정에 큰 의미가 없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집값 안정을 시키려면 집값 안정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완화해서 임대라든가 매물을 쏟아내게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율을 좀 낮춰주셔야지 돼, 사실상. 계속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세금으로 나라를 뭐 꾸려나가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세금 주도의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느 정도 좀 제 생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주택자는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시장의 매물을 풀 수 있는 거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지 않나. 양도세 완화로 시장에 수십만 채가 풀리게 되면 전세 가격은 자동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임대차법도 역시 좀 제가 봤을 땐 다시 한번 손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2년 후가 계약 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2년 후에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폭등을 할지는 정말 아슬아슬한 게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전세 가격입니다. 서울 한강 이남,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강 이남에 11개 구가 있나요? 한강 이남에 어떻게 11개 구가 있지? 근데 어쨌거나 서울 한강 이남의 아파트의 전체 중위가격 전세 가격이 이제 7억을 넘었다는 겁니다. 앞서 한강 이남의 전세 가격이 7억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위가격 매매 가격이 7억이었던 지역이 매매 가격이 7억이었던 게 엊그제인데 이제는 이 매매 가격이 아니라 전세 중위 가격이 7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 3년 전에 집을 살 수 있었는데 못 사신 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은 7억 1,187만 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7억대를 넘어섰다. 중위 가격 아파트가. 강남권 중 전세 중위 가격은 지난해 2월에만 하더라도 5억 2,446만 원이었는데 한강 이남 지역입니다. 이제 강남권 전체를 얘기하는 건 강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남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1년 만에 역시 2억. 그러니까 앞서 아파트 중위가격 매매 가격이 작년에 6억이었는데 전세는 그러니까 강남권 전세는 7억이었고 아니야 강남권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 1년 전만 해도 중위 가격이 6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평균 8억 5천으로 뛰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중위 가격이 전세 가격은 지금 5억에서 7억으로 뛰었다라는 얘기예요. 5억에서 7억으로 참 전세는 일단 물량이 없어서 그죠? 뭐 정말 큰일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큰일이고요. 매매 물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도 5억 9,739만 원으로 6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 전체 아파트 중위가격도 이제 6억 원이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1년 전에 매매 가격이 지금의 전세 가격이 된 거예요. 1년 전에 매매 가격이 평균 매매 가격이 지금의 전세 가격이 된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냥. 자, 철도망 개발, GTX죠. GTX라든가 수도권 대도심 철도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동북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도시철도망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도망 개발 등의 이슈와 맞물려서 수도권 전체 집값 상승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했는데 이미 가격이 올라 버렸는데 2021년 3월 3일자 뉴스인데 무슨 전세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건지 어쨌거나 가격은 이미 상승했다.
지난달입니다. 그러니까 2월 달이죠. 2월 달 수도권 주택 가격,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다 포함해서 수도권의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가격이 전월 대비 1.7%, 그러니까 전년이 아니라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1.17% 올랐으니까 12개월로 더하면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12개월로 곱해버리면 그죠? 얼마예요 이게? 한 6, 7%, 16, 7% 정도의 주택가격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도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부동산원은 어디에?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08년 6월 이후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맞아. 2008년 이후 올해도 지금 최고 상승률, 2021년에도 최고 상승률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라는 게 한국부동산원,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집값이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세, 아까 이제 전세가 지금 없어지고 반전세 월세로 돌아가고 있다 그랬죠. 전세 심하려는 강남구 나오는 매물 88%가 뭐예요? 지금 월세로 돌리고 있다. 그렇죠. 왜? 세금 내야지 되니까. 공시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매물 유형별로 보면요. 서울 전체 원룸, 투룸, 쓰리룸, 원룸, 투룸, 쓰리룸의 월세 비중은 64.52%. 그러니까 전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야. 10채 중에 6채가 원룸, 투룸, 쓰리룸은 월세라는 거예요. 10채 중에 6채가 5.06% 올랐고요. 아파트도 4.62%로 올랐습니다. 월세 비중이. 특히 강남 상구, 강남 서초 송파의 월세 비중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강남구의 원룸, 투룸, 쓰리룸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 포함입니다. 매물 중에 월세 비중은 몇 퍼센트? 서울은 64.52%입니다. 서울은 월세 비중이. 근데 강남 3구는 얼마? 88.43% 월세 비중이. 그러니까 1년 새 11.41%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시가격 상승률은 주택 공시가격이든지 공시지가의 상승. 앞서 말씀드렸죠. 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에 상당히 크게 적용을 하고 주택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에 상당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지 되니까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빨리빨리 돌리고 있다. 비율은 지금 64.52%, 88.43%. 그러니까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점점 더 애가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지난해 2월 월세 비중은 67.39%. 어디도 경기 인천도 그렇죠? 왜? 공시가격 상승은 서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빌라 시장입니다. 이사 대책 후 정중동 빌라 시장 곳곳엔 풍선 효과 조짐. 불확실한 공공개발 가능성으로 인해서 빌라 시장은 현재 위축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 시장은 거래량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호가는 치솟는데 거래량만 떨어지고 있다. 가격은 쉽게 빠지지 않고 거래만 떨어지고 있고 수요자들 지금 관망세를 보고 있다. 어떤 관망세일까요? 공공재개발을 지금 들어갈까? 아니면 민간재개발 시장을 탐색해서 이사대책이랑 전혀 상관없는 민간시장으로 내가 들어갈까?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이사대책 나오는 날 찍은 영상에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민간재개발 시장의 빌라가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야.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로 빌라 수요 이동은 불가피하다. 이게 실수요자든 그죠? 투자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사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줄었는데 매매 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빌라 가격 상승률은 0.41%. 지난 달입니다. 1년이 아니라 2009년 10월달 0.67%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폭. 그죠? 그러니까 2월달 희한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2월 4일날 이후로 빌라를 사면 현금 청산이라는데
어떻게 2월 달에 빌라 상승률이 최대 상승률이지. 최대 상승률. 정말 신기합니다. 서울 1월 부동산 거래량 기준 빌라 4,178건 그래도 많이 됐네요. 이것도 아파트 거래를 넘었대요. 1월 달에 그러니까 2월 달이 아니고 1월 달이네. 1월 달. 거래량은 1월 달에 부동산 거래량 비중을 보면 빌라가 아파트 거래를 넘었습니다. 빌라의 거래량이 아파트의 거래량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상당히 크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빌라가 서울시, 아파트가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물량의 60%, 빌라가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물량의 10%, 빌라가 아파트에 비해서 6분의 1만큼 물량이 적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파트는 빌라에 비해서 6배만큼 몸집이 큰 애입니다. 근데 6배만큼 몸집이 큰 애를 싸워서 빌라가 이긴 거예요. 뭘로? 거래량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6건 거래되면 이거 한 건 거래해야 돼. 한 건이 거래가 돼야지 되는데, 얘를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얘가 몇 건이에요? 4.17건, 4,178건이 거래됐고, 얘가 3,943건이 거래됐습니다. 이 빌라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첫 번째 뭐예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가능성, 기대치, 그리고 서울시, 그러니까 국토부죠, 국토부와 정부가 지금 너무 급하다는 시그널을 보냈어요. 사실상 무슨 급하다, 어떤 게 급하다, 서울에 주택 공급이 없어서 난리가 났다. 앞으로 3, 4년 동안 주택 공급 없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눈치챈 투자자들이, 야, 이제 서울시에는 주택 공급이 없으니까 서울시에다 집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단독주택이랑 다가구랑 빌라를 부셔서 아파트를 져야지 되는 거구나. 눈치 빠른 사람들은 뭐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죠? 그러면 단독 다가구는 수십억 하니까 못 사고, 빌라 사면 입주권 하나 나중에 언젠가 받을 수 있겠네? 가능지에 빨리빨리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1월 달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월 달에 사시면 운 좋은 거예요. 그죠? 2월 4일 날. 그러니까 1월 달에 거래량이 너무 많아서 급하게 이사와 대책을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빌라 침체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역세권 등 수익성이 좋은 지역은 이미 민간재 개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지 돼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사대책 때문에 너무 움츠려들고 계셔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민간재 개발 시장 상당히 넓다고. 민간재 개발 시장, 민간 그 재개발하는 지역들이 많다고. 지금 역세권 주변 중에서 민간재 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이라든가 공공주도로 개발한다고 해도 이해관계가 다른 토지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이유에서다. 이미 빌라 수요가 공공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곳을 피해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향하는 풍선효과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죠? 새로운 풍선이 만들어지고 있다. 제가 이제 이사대책 이후에 시리즈 1, 2, 3로 제가 이제 올렸으니까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사대책 이후에 이사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생각인가, 아직 이사대책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이사대책 이후에 좀 내가 멘붕에 빠져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제가 올린 이사대책 시리즈 1, 2, 3가 있어요. 그걸 한번 좀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쁘신 분은 세 번째 대책만 1, 2, 3 중에 3만 보셔도 돼요. 3에 보면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제 대처를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공공개발성이 가능성이 높은 곳을 피해서 어떻게 민간 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이제 풍선 효과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런 지역들은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옛날 몇 년 전만 해도요, 빌라 가격 2억 하면 비싸다 그랬는데 지금 빌라 가격이 4, 5억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토지 가격 상승으로 2, 3천이면 빌라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 1억에서 3억까지 빌라가 들어갑니다. 근데 요런 금액도 이제는, 옛날에 이 금액이면 아파트 살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빌라, 특히 1억에서 한 2억 사이로 살 수 있는 빌라는요, 서울 도심권 안에서 이제 아마 올해 안에는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빨리 움직이셔야지 되는 겁니다. 민간재 개발을 추진하는 곳의 매수 가격이 다른 곳보다 비싸도 물량은 충분히 있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대한부동산학회장 교수라는 분이네요. 근데 어쨌거나 뭐 이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한시적으로 3년간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보다도 5년에서 10년 이후를 바라보고 빌라 수요가
향하는 풍선 효과가 가시화가 될 것이다. 이거 얘기는 뭐 제가 한 달 전에 한 얘기잖아요. 한 달 전에. 그죠? 제가. 그러니까 어차피 공공주도 개발 이제 3년짜리 한시 계획입니다. 그죠?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또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런 지역보다는 민간 재개발을 하고 있는 뭐 지역들이 있잖아요. 지금 용산 쪽에서도 뭐 민간 재개발을 진행하는 곳들도 있고, 강남 지역에서도 민간 재개발을 진행하는 빌라시장이 있고, 또 마포 지역도 있고, 또 다른 뭐 청량리 주변 지역들도 민간 재개발로 가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역은 이제 이미 개발되는 지역은 가격이 비싸니까 강남권에서도 이제 앞으로 될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귀하디 귀한 소액으로 보석 같은 보물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지는 만물의 근원이에요. 토지는 만물의 근원입니다. 토지 위에 정착물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죠? 인간도 토지 위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건물도 토지 위에 있습니다. 그죠? 강남권 공시가 상승률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삼성동이기 때문에 더 어마어마하죠. 정몽구 회장인가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빅피처라고 하죠. 빅피처. 이 GBC 센터 부지, 지금 삼성동 한전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조를 투자했는데 지금 몇 배의 수익을 아직 걷지는 못했어요. 안 팔았으니까. 지금 정말 빅피처다. 재계에서, 경제계에서 10명 중에 9명이 현대 관계자들이 말렸답니다. 그 땅을 사지 말라고. 회장이, 정문구 회장이 아니다. 여기는 황금알을 낳는 쌀아기 땅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서 그 땅을 샀답니다. 10조를 들여서. 지금 10조가 아니라 수십조가 되어 있습니다. 수십조가. 그죠? 거기다 현대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를 이제 지을 예정입니다. 현대가 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삼성동이 강남의 중심이 되어 있고, 삼성역이 서울의 강남권의 중심 역사가 지금 이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성동 주변은 어마어마한 광역교통망이 만들어지고요. 지하도시가 만들어집니다. 뭘 샀어요? 토지를 샀어요. 10명 중에 9명이 말렸습니다. 10명 중에 9명.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2, 3년 전에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10명 중에 9명은 아니지만 누구 한 명이 말려서 내가 그걸 안 샀어. 그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누굴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정말 억울하죠. 그죠? 그러니까 좀 결단이 있고 용기가 있으셔야지 돼요. 그죠? 어떻게 보면 대세를 따라가, 이거 사실 이건 대세였거든, 그때는. 지금, 글쎄요. 그때, 그러니까 2, 3년 전만 해도 어쨌거나 이건 대세였어요, 대세. 대세를 그게 거스르지, 이 얘기를 하지 마. 대세 얘기는 빼고. 그러니까 2, 3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참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네요. 일본이 뭐 집값이 떨어진다 하지만 지금 도쿄 및 주요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의 중심 상업용지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1년에 수십 포인트씩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수십 프로씩. 긴자의 한 평이, 일본 최대 상업지인 긴자는 한 평에 수십억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비싼 땅이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잖아요. 그게 무려 5배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죠? 네이처 리퍼블릭도 공시가가 5억인데 공시가가 5억 정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매매 가격은 도대체 얼마라는 겁니다. 얼마라는 걸까요? 근데 그 공시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게 긴자의 공시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계속해서 뛰고 있는 거죠. 일본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2018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공시가격이 상업지 주변으로 엄청나게 뛰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가서 토지는 만물의 근원입니다. 근데 만물의 근원인 토지가 가격 상승을 계속해서 끝없이 해간다면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 우린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은 달러를 무한대로 찍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추경에 추경을 거듭하고 있고요. 지금
뭐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계속해서 풀어대고 있습니다. 돈이 돈인가 싶을 정도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 토지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토지 위에 무엇이든지 지어야지 되는데 그 무엇이든지 지어지는 가격에 전체 원가의 60-70%를 차지하는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 건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의 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또 영상을 또 그 댓글을 참고해서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광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낮 12시부터 1시죠.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정오의 뉴스라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심석영 이사와 이효정 부장이 열심히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팬들이 지금 저보다 더 많은 팬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특히 이효정 부장은 매일매일 선물을 한 달씩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게 여성 팬들이 많이 오셔서 선물들을 많이 주고 가시네요. 어쨌거나 참 재미있고 유쾌하고요. 많은 정보가 가득한 방송이니까요.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많은 시청 또 바라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요. 많은 응원, 많은 시청 바라고요. 월요일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또 역시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